코로나19로 대학들이 개강 연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충남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동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했습니다. 1년 6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청양에서 가창오리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의 발생 현황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만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와 희생자가 급증했는데요. 하루 만에 환자가 14,840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5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외에서 완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20대 남성이 퇴원했고 티베트와 러시아 등에서도 3명이 완치해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일 오후를 기준으로 사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28명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진자 중 1명이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내 발생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 지역 대학들이 개강 연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보고 장사를 하는 대학가 상권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홍성에 있는 청운대와 해전대입니다. 현재 개강을 2주가량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학생과 교직원인 만큼 인근 상인들의 얼굴에는 벌써 근심이 가득합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은 이미 코로나19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맘때면 신입생 환영회 등으로 예약이 꽉 차지만 지금은 문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개강을 하더라도 모임이나 행사가 축소될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보통 3월 개강 해가지고 3월 한 20일경까지는 계속 이어왔어요. 계속 스케줄이 잡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연락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강하고 나서도 또 문제고, 그래서 우리 이 업체에서들은 제일 그게 불안하고 막막하죠. 생필품을 파는 마트도 비상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기간만큼 고스란히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취생들이 서서히 모일 줄 알고 갖다 놓은 신선식품은 어느덧 재고가 쌓여 내다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와야 저희는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뭐 안 오면 저희는 손님이 없으니까요. 딱 끊겨버리니까 아무래도 직격타예요. 저희는 그냥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 짧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다 반품이에요. 그냥 다 나가질 않으니까 다 폐기 처분되거나. 썰렁한 분위기는 원룸 단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방을 보러 오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화 문의만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인 만큼 방역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할 생각은 얼마 전에 했어요. 또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방역을 해놓으면 마음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갖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휴무를 늘리고 회식 활성화에 나섰지만 인접하지 않은 대학가까지 영향이 미치긴 어려운 상황. 속만 태우고 있는 상인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충남도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도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출 기업 등 피해가 잇따르자 충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승도지사는 아산 현장 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경영 안정자금 6,600억 원을 상반기 내 집중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는데요. 수출기업과 관련해서는 피해 사례 조사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를 파악해 사례별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충남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추진됩니까? 네, 충남의 자동차 산업 비중은 전국의 12.9%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충남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가동하고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또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충남 테크노파크 내 전문가를 배치하는데요.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 공모사업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가동 중단한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은 6개, 부분 가동 중인 기업은 14개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예상되는 충남 지역 경제 피해 현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충남의 경우 전체 관광객의 30% 이상이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 여행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내국인 관광객까지 감소하는 등 지난 메르스 사태를 기준으로 보면 1조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고용인구는 12,000여 명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자동차 공장이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할 경우 4,600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취업자는 1,000여 명이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지방세도 1년간 독촉하지 않습니다. 또 세무조사도 최대 1년 늦춰지며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휴업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각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역에 나섭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예산 22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학 전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이 실시됩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겐 한 명당 보건용 마스크 3개와 일회용 마스크 15개를 제공하고 각 교실에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 방역물품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장 직거래 등을 통해 구매 경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청권 현역 국회의원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균특법 반대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재선을 위한 행보만 이어간다는 지적입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균특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균특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집니다. 정부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방향 등 로드맵 윤곽이 다음 달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하는 지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균특법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역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데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균특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를 자리가 있을지 묘연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균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자위 전체 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담긴 균특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이번 2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제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당 쪽에서도 균특법 통과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균특법 통과에 대한 당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추가 질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월 충남을 방문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총선 거치면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검토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까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과연 민주당은 혁신도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의 관리에 따라 전체 회의 통과를 자신하는 눈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 거의 100%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게 그동안의 관리였다며 TK 일부 의원과 언론이 균특법 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저는 국회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가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역끼리 서로 상생 발전해야지 작은 파일을 가지고 마치 서로 땅 따먹게 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한국당 의원들이 TK 의원들을 강력히 설득해야 한다며 설득되지 않으면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충남연대 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정당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충청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혁신도시의 온전한 의미를 살리고 지역 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정당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에서 가창오리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돼 방역당국이 사체를 수거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지난 12일 비봉면의 한 들녘에서 가창오리 4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도는 간이 부검 등을 바탕으로 가창오리가 독극물에 중독돼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사체 200마리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냈습니다.
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8%로 전국 평균 상승률 6.3%보다 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 서북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당진시는 국가공단 장기 미분양 등의 이유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사조농산 주변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악취 강도가 허용 기준치를 2배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조농산이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한 건 2018년 7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충남도는 사조농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시설 등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6개월 안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 군은 태안 버스터미널과 구터미널 쉼터를 대상으로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버스업체에 차량 소독 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 차량 내부에 비치할 수 있도록 살균 소독제를 지급하고 방역 실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한노인의 충남연합회장 취임식이 13일 충청남도 노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대규 신임 연합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충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수는 38만 명으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는 노인 일자리 등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양소방서가 관내 마스크 제조 공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제조 공장의 특별 연장 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기계 과열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방화시설 점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성군이 낙농업시설 현대화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차규우를 사육하는 농가로 젖소 사료 급여기, 차규실 냉방기 등을 지원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나 미등록 농가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며 낙농업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한 문의는 군청 축산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톤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3도, 태안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12도, 서산과 홍성, 예산 13도, 태안과 청양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좋겠고요.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난방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